네, 안녕하세요.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다행히, 어제 미증시 또 2%대에서 급등세가 나왔네요. 일단 다행입니다. 일단 지난주 미증시는 그죠? 또 급락, 한 1, 2%대에서 급락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일단 다행히 어제 다우가 2.66, 그리고 나스닥 2.27, 그리고 S&P 500 2.59 해서 모두 2%대에서 급등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10월달 이제 출발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10월달 또 출발 가능성은 조금 상승 쪽에 일단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 급락한 부분은 미국의 PC 지표 부분이었죠. PC 지표 자체가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조금 안 좋았다는 부분 상으로 미증시가 조금 급락했다라고 하면 어제의 급등세 조금 어제 또 제조업 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게 조금 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긴축 완화 가능성이 또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또 영국에서 감세 정책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또 미증시에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 3대 지수 모두 2%대 급등했고요. 유럽 증시 또한 마찬가지 모두 상승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0.22, 그리고 프랑스 0.55, 그리고 독일 0.79에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어제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6으로 조금 또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뭐 그동안 또 많이 빠졌던 또 반도체 관련주가 또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3.76%에서 조금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2%대 급락하면서 또 신저가를 또 경신했죠. 1572포인트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2%대 급락, 어제 2%대 급등으로 해서 다행히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미선물 3대 지수 뭐 또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0.2, 그리고 S&P 500 0.3, 그리고 나스닥 0.46 해서 모두 또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미증시 급등한 부분, 그리고 미선물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또 호재 부분이겠죠. 일단 10월달 출발 일단 좋게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아침에 그죠, 우리 셀트리온에 또 공시가 하나 나왔죠.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임상 시험 신청한 부분 승인됐다는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뉴욕 증시 10월 첫 거래일에 상승해서 다우 2.66% 상승 마감했다 해서 미 3대 지수 모두 2%대에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날 다우 지수의 상승률 6월 24일 이후 최대이며 S&P 500 지수 상승률은 7월 27일 이후 최대다라고 합니다. 영국이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감세안을 전격 처리하면서 파운드화가 오르고 영국 국제금리가 하락했다. 일단은 뭐 연준에서는 계속 긴축을 지속해야 된다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 어제 나온 PMI 지표 이게 조금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일단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축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금리 인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일단은 조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UN이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 금리 인상 자제해 달라라고 촉구했다고 하네요. 글로벌 경기 침체만 일으킬 뿐이다. UN이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UN 무역개발위원회 3일 연례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과도한 긴축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 경기 침체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서 벌써 시작이 되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그죠. 뭐 환율이 벌써 뭐 금융위기 수준을 벌써 뭐 돌파했던 부분이라서 일단은 UN 쪽에서 금리 인상 조금 자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10조 원 규모의 증환펀드 재가동 초읽기라고 하는데요. 공매도 금지도 검토, 말 그대로 검토. 뭐 증환펀드 쪽에서는 뭐 10월 중순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순께 정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한펀드 재가동을 위해 정권 유관기관과 실무협의 및 약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순에 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다. 해서 10조 원 규모. 공매도 쪽에 대한 부분도 그죠. 일단은 뭐 이 기사에서는 뭐 공매도 금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또 일부 기사에서는 공매도 금지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였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8일 주식시장 폭락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정한펀드 재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해서 여하튼 이 기사에서는 공매도 금지 가능성, 뭐 검토 단계는 맞는 부분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공매도 금지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일단은 시행될 가능성 자체는 조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한펀드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검토, 뭐 약정 절차 진행 이것도 그죠.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달 중순에 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말 그대로 치열한 경쟁 부분입니다. 우리 후발주자죠. 후발 셀트리온 뒤집기 전략에서 가격 성부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시오 항암제 아바스틴 특허 만료로 바이오시밀러 속출해서 기존의 펄스 무브로 그죠. 뭐 암젠이라든가 화이자의 지라베버가 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암젠, 화이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최대 시장 미국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거의 한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베그젤마 돌파 후 마련 중이다. 가격에 승부수를 걸겠다라고 합니다. 유럽, 한국에서는 삼성에피스, 홈베브지와 결전도 불가피. 뭐 일단은 우리 뭐 국내 시장은 워낙 작은 부분이고 그죠. 일단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 우리 또 직판 부분으로 또 빠르게 후발주자 부분이지만 또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나갈 수 있겠죠. 스위스 로슈의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4종 이상 각국에서 출시된 가운데 셀트리온의 베그젤마 해당 시장에 전격적으로 합류하게 됐다. 최근 일본, 미국, 한국 등 의학 당국이 셀트리온의 베그젤마를 품목 허가하면서다 해서 유럽 쪽에 대한 부분도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최대 미시장 장악한 암젠과 화이자 두 개 합쳐서 그저 거의 80%대 정도의 74%대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엠바시가 48.4 1위고 지라베버가 2위 25.6 부분이죠. 그 나머지 부분은 뭐 조금씩 뭐 점유율 자체가 적은 부분이고요. 우리 셀트리온의 베그젤마 더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 성부수 띄운다. 그럼에도 셀트리온은 유럽과 미국 내 판매 경험과 지역 내 생산 유통망을 통한 약가 경쟁력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점진적인 점유율 상승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일단은 글로벌 특허 모두 합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베그젤마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세 번째 항암제 라인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최대 시장 미국 시장에 진출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등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베그젤마의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건 맞다며, 미국에서 생산부터 유통망까지 갖춘 다른 약물보다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해 점유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서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우리는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 베그젤마에 대한 유럽 판매망도 이전처럼 활발하게 가동할 예정이다며, 국내 시장의 경우 이제 막 허가된 만큼 약가나 보험 등재 여부 등을 셀트리온 제약이 주도해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다. 해서 조금 뭐 후발주자 그죠?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여하튼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 경쟁력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유플라이마 유럽 상호교환성 임상 3상 시행계획 승인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 CTP17 유럽 상호교환성 임상계획 승인했다는 공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플라이마 유럽 상호교환성 임상 3상 시행계획 승인.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약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품목 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 공시 및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내용 부분이고요. 임상시험 내 제목 중등도 내지 중증 판상형 건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플라이마의 휴미라와의 약동학,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하는 무작위 배정, 활성대조, 이중 눈가림 제3상 임상 시험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 단계 상호 교환성 임상 3상 대상 질환명 판상 건선 신청일이 그죠 8월 22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대략 한 달 조금 넘게 걸렸는데요. 승인일이 2022년 9월 30일 해서 승인기간 에스토니아 임상 승인기간입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승인받은 부분이고요. 임상시험 목적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 다회교차 투약 후 약동학, 유효성, 안전성 비교를 통한 상호교환성이다. 임상시험 시행방법 임상시험 대상자 366명 임상시험기간 치료기간 약 13개월 임상시험 디자인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활성제조 제3상 임상시험이다. 본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 다회교차 투약 후 휴미라 유지 투약 시의 약동학, 유효성, 안전성을 비교하여 두 약물 간의 상호교환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오리지널 제품이 승인받은 모든 적응증에 대해 품목 허가에 더해 상호교환성 추가 입증함으로써 시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의 점유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 임상 외 건선 환자 대상 임상 결과 추가 확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사회 결의일 9월 30일에서 에스토니아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우리 유플라이마 유럽 상호교환성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며칠 전에 그죠 유럽에서는 상호교환성 특별히 저거 없이 오리지널과 동등성만 입증된다고 하면 대체 고정, 대체 교환 가능성, 그거 대부분 승인, 아무튼 조금 완화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요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유럽 쪽에서 발표가 된 대체 조제 가능성, 상호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는 부분, 그것도 또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유럽 3상 임상 시험 계획 승인에서 오리지널 제품이 승인받은 모든 적응증에 대해 품목 허가에 대해 상호 교환성까지 추가 입증함으로써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일단 그죠. 미국 시장이 중요하죠. 미국 시장이 글로벌 매출의 한 70%,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여하튼 아침부터 이것도 좋은 소식이고 일단은 미 증시가 또 일단은 호재 상황으로 그죠 급등했다는 부분도 좋은 소식이고 미 선물도 상승폭을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좋은 소식입니다. 여하튼 아바스틴 쪽에 대한 부분도 그죠 후발주주지만 가격 승부수를 띄어서 발빠른 또 점유율 확대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출발 좋을 듯 하고 그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10월 한 달에는 조금 더 큰 상승폭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10월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